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금경민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전문가시죠. 여러분에게 유명이론 검색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김준영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검색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김준영 스페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할 내용은 3강, 순간 거래량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말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가장 알고 싶어 하셨던, 가장 하고 싶은 어떤 종목을 고르는 방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잠깐 복습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주가 변동폭, 주가 등락폭, 즉 변동성이다. 조용히 있던 주가가 움직이려면 당연하게 주가가 변동을 해야 된다. 변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2강에서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2강에서 공부할 때 장대 양봉 하나만 딱 골라내도 뭔가 차트가 굉장히 쉽게 보였습니다. 그 어렵게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차트에 대한 중요한 타이밍만 뽑아서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 타이밍에 약간만 요소, 조미료를 딱 치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래도 더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에서 우리가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순간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순간 거래량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항상 어떤 종목을 잡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급등주요, 폭등주요, 대시세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고 싶습니다. 항상 뭔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꿈인데 이거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거의 모르세요.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데 공부를 하신 걸까? 분명히 공부를 해도 못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도 이상한 걸 찾아내고. 자, 그 정답이 뭐냐면, 정리 좀 결과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급등주를 찾고 싶다. 저점에서. 오늘 저점에서 급등주를 찾고 싶은데 오늘 저점에서 찾아서 오늘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단기 매매 투자자다. 단기 매매 투자자인데 오늘 정도 이후부터 뭔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종목을 찾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수익 이상의 어떤 중장기 투자자야. 그런데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종목을 잡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보세요. 당일날 급등 예상주, 단기적인 급등 예상주, 수익 관점에서의 급등 예상주,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급등 대시세 종목들, 지금 기간 단위로 제가 쪼갰습니다. 쪼갰죠.
이걸 그냥 쪼갰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간 단위를 쪼개서 급등주 종목별로 잡을 수 있는데 과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 없고 오늘 공부할 순간 거래량에 대한 어떤 컨셉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금방 쉽게 풀릴 거예요. 꼭 제가 하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시청자분들은 공부하실 때 자, 거래량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뭐 거래량은 뭐 선행지표야. 사실상 거래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행지표까지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선행지표는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투자에서 선행지표는 주가입니다. 주가예요. 거래량은 동행까지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행은 될 수 없습니다. 주가가 형성되면서부터 보조지표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그죠? 주가가 움직여야 어떤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주가가 움직여야 어떤 신저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맞죠? 주가가 움직여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볼린저 매매를 한다, 그물망 매매를 한다, 일목 매매를 한다. 그러면 보통 뭐 그물망이나 볼린저나 이런 돌파할 때 아니면 이탈할 때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 결국은 뭡니까?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런 보조지표 상의 라인들을 돌파하거나 깰 때 그때부터 시그널이 나오고 보조지표 상의 어떤 매매 관점, 지금은 뭐 침체권이야, 과열권이야, 매수를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돼, 시그널이 나오는데 결국은 가장 선행지표는 주가고요. 거기에 약간씩 따라오는 게 거래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좋아요. 뭐 선행이든 동행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거래량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텐데 딱 보면은 정말 웃긴 게 많습니다. 자, 거래량이라는 게 투자에서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정말 활용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아마 이렇게만 하실 거예요, 거의.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쁘게. 주가가 올라갈 때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거래량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돼. 따라 올라가야 돼. 주가가 내려갈 때는 거래량도 감소해야 돼. 그래야 뭐 세력이 나가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을 보십시오. 자,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세력이 안 나갔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시장 따라서 주가가 더 폭락할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래량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부분 쪽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거래량을 가지고 뭔가 세력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건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세력이 나가지 않았어.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세력이 나가지 않았어.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같이 늘어났어. 그러면 세력이 들어온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고쳐드릴게요. 그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수순이고 거래량을 쓰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야죠. 그래야 힘이 붙는 거죠. 주가가 감소합니다. 그럼 거래량도 감소해야죠. 이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형태고요. 일반적인 형태고 그냥 단순한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량 중에서는 어떤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0일 동안 특정한 날을 계속 통계를 내보면 특정한 날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더니 하루 평균 뭐 한 10만 주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 10만 주를 오늘 거래량이 좀 넘어가더라. 그럼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쓰시기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거래량. 그죠? 신고거래량. 야, 신고거래량 나왔는데? 그런데 뭔가가 있는 건가?
자,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요즘에 조금 핫한 뭘 볼까요? 아무거나 볼까요? 그냥 양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특정한 날에 지금 이렇게 신고 거래량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움직이다가 오늘자에 거래량이 갑자기 빵 나왔는데 그 거래량의 어떤 규모를 보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더라. 그렇죠? 이제 그게 신고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20일 신고 거래량이라고 치면 20일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오늘 나왔다. 그게 신고 거래량이고요. 자, 거래량을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급등주를 잡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일날 급등주, 단기 급등주, 중장기 급등주 다 일단 제껴놓고 오늘 급등할 종목을 찾는 어떤 기본 환경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요? 한번 3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급등할 예상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좀 잡아낼까? 그 중요한 어떤 환경과 단서가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테마 전광판을 한번 틀어볼까? 테마 전광판을 한번 틀어놨더니 오늘 테마 1순위 종목이, 1순위 업종이 만약에 2차 전지였다면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구성 종목을 보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오늘의 핫한 종목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급등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업종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상승 상위 업종이 뭐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코스피에서 보통 한 20개, 21개 업종이 있죠. 음식료도 있고 전기전자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전기가스 같은 것도 있는데 오늘 봤더니 전기전자가 가장 상승률이 높네. 그러면 전기전자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어떤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요. 자, 급등주를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테마를 보고 급등주를 잡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가장 흔한 건 이거죠. 옆에다가 뉴스창을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이제 뉴스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어떤 특허가 나왔다. 아니면 실적이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뉴스들. 그 다음에 어떤 주가에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뉴스 재료들,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그 뉴스에 그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뉴스에 정말 좋은 어떤 호재가 떴습니다. 떴어요. 그 종목이 급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호재가 딱 떴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막 가죠. 매수 버튼 딱 누르려고 하죠. 근데 그 종목 딱 눌러보면 매수해보면 종목이 안 움직이죠. 뭐지? 이렇게 좋은 호재가 떴는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럴까? 자, 테마 전광판을 틀었습니다. 오늘 1등 테마예요. 1등 테마입니다. 1등 테마가 A 업종인데, A 테마인데, 이 A 테마에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가 얼마야? 아니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이건데, 그래, 지금 테마 1등이 이 테마니까 여기에 구성 종목 가장 높은, 아니면 한번 찾아보자. 딱 매수 들어가 보세요. 안 올라가죠. 잘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와, 이렇게 테마를 잡는 시청자분들도 많습니다. 1등 테마 중에서 자, 구성 종목을 보니 가장 상승률이 강한 종목, 보통 그게 대장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장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장주가 일단 가면 그래, 2등주도 가지. 2등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또 해보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대치예요. 기대치. 1등주가 간다. 그럼 2등주도 가겠지. 그거는 그냥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바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봤더니 와, 실적이 잘 나왔대. 자,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 가지 다 좋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고도 테마를 보고도 어떤 실적이 좋아도 다 해봤더니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가장 마지막 확인해야 될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매수죠. 뉴스가 잘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자, 매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죠. 아무리 뉴스가 좋은 게 나와도 매수가 진짜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누군가가 그냥 매도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그럼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시는 거. 자,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와, 실적 잘 나왔대. 들어가 보세요. 그게 가장 많이 당한 게 뭡니까? 삼성전자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쵸? 잘 나왔다.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삼성전자 4만 원, 5만 원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 1등 테마예요. 지금 현재 장 시작하고 1등 테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등 테마예요 지금. 자, 구성 종목을 봤더니 이 종목이야.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어. 한번 붙어볼까? 해보세요. 떨어지죠. 왜? 진입하자마자 주가가 매도가 나옵니다. 올라갑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마지막 하나를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꾸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 중에 매수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뉴스가 잘 나와도 결국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실적이 잘 나와도 내가 매수할 그 시점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가장 강한 테마라고 해도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주식 투자는 정말 쉽습니다. 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조차 확인을 최소한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급등주를 자꾸 따라만 붙고 추격 매수만 하시고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 계좌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크게 세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잘 나와도 실적이 잘 나와도 테마가 지금 가장 강해도 결국은 마지막 단에서 우리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강한 매수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까? 그러면 이제 약간 여기서 성향이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결국은 뭐다? 매수세인데 어떤 매수세? 자, 매수는 항상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매수는 항상 들어옵니다. 종목을 보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오고 호가창을 봐도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진짜 멀미나게끔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당일날 급등주를 잡을 것이냐, 단기간에 급등주를 잡을 것이냐, 그죠? 아니면 스윙 중기 관점에서 급등주를 잡아낼 것이냐, 장기 관점에서 잡아낼 것이냐, 이거를 일단 명확하게 우리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이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당일날 급등주를 잡아낼 거야. 되도록이면 저점에서. 오늘 급등할 종목을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급등할 종목을 오늘 저점에서 잡아낼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한 매수세인데, 자, 이게 뭐다? 순간적인 거래량이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보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와, 내가 이 종목을 왜 사가지고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왜 떨어지기만 하지? 이 종목이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 거야? 항상 고민이 많아요. 주가가 빨리 움직여야 손실이든 수익이든 빨리 결론을 짓는데 털고 나오든가 수익 내고 나오든가, 그쵸?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거래량을 보세요. 오늘 거래량을 보면, 자, 최소 어제 거래량마저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으로 어떤 종목을 찾고 급등주를 잡으시려면 지금 이렇게 이제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갖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어떤 의미냐면, 잠깐만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잘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바닥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해는 금방 가시죠? 전문 용어 같은 거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 거래량.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명히 최소한 어제 거래량마저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시 반대급부로 오늘 종목이 좀 움직이네 하면 잘 보세요. 어제 거래량을 이미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당의 급등주도 잡고 단기도 잡고 중기도 잡고 장기도 잡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급등주를 못 잡는 거예요. 이 내용을 완벽하게 배워서 저한테 이해를 하시면 지금부터 하루 평균 급등주가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50개씩 나옵니다. 최소한 그 중에 10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일단 내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네. 그러면 최소한 어제 거래량마저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찰나가 되면 어떻다? 최소한 어제 거래량마저도 넘어가고 있다.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잡았죠. 자, 종목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최소한 어제 총 거래량을 넘어가는 게 좋다. 자, 이걸 보세요. 급등주가 올라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혹시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세력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력들이, 메이저가 어떤 종목에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이제 하루에 쭉 상한가를 만들 때 밑바닥부터 그 세력들이 상한가까지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자, 세력들은 보통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한번 탕 뻥 튀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 차트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줘요. 이쁘게 만들어주다가 자, 이제부터 한번 올려볼까? 그 순간에 주가를 한번, 거래량을 한번 빵 튀겨줍니다. 이해하시나요? 한번 튀겨주면 세력이 아닌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급등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가 이 종목 뭐지? 뭐 있는 건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막 거래량도 막 터지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보통 뜨내기라고 하죠. 뜨내기 투자자들이 점점 붙기 시작해요. 단골이 아니고 붙기 시작합니다. 한번 쫙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보통 조정이 나올 때 세력들이 한번 올려야 되니까 투매가 좀 안 나오게 주가를 계속 약간씩 관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웁니다. 돌려 세우면 딱 거기까지예요. 돌려 세우고 약간만 어떤 고점을 뚫게 좀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는 건가?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의 어떤 뜨내기 투자자들이 다시 붙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드리면 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잠자고 있던 주가가 이런 상태에서 세력들이 한번 뻥튀기 한번 빵 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뭔가 붙어요. 계속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붙고 꾼들도 붙고 주식 못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도 붙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돌려 세운다고 치면 다시 진짜 가는 건가?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처음부터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제 그런 자금도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자, 전일 총 거래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오늘 현재 거래량이 100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4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4번 내용이 이해하시나요? 자, 단기 매매, 당일 급등 매매 하시는 어떤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불문율이에요. 최소한 어제 거래량을 이제 넘어가야 뭔가 나오겠구나. 그때부터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붙습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실 거예요. 신고 거래량을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십니까? 신고 거래량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라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종목에 엄청난 세력이 들어왔어. 그 말이 맞긴 맞는 거예요. 맞긴 맞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거죠. 전일 총 거래량 대비 오늘 현재 거래량이 100이 넘어갔으면 지금 이틀 동안에는 신고 거래량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신고 거래량은 20일 신고 거래량만 신고 거래량이 아닙니다. 40일 신고 거래량만 신고 거래량이 아닙니다. 5일 동안 신고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이틀 동안 신고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특정한 기간, 지금 4번 설명은 이틀 동안의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틀 신고 거래량, 개념은 신고 거래량이죠. 그렇죠? 자, 이제 정리가 좀 됩니까? 정리 좀 계속 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움직이려면 현재 오늘 거래량이 어제 총 거래량 100으로 봤을 때 100%는 넘어가야지. 이게 최소한의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검색기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자, 검색기를 만들기 전에 항상 뭘 해놓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검색기에 어떤 조건을 넣을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잡고 컨셉을 잡은 이후에 조건을 넣는다. 그래야 확실하게 이해하고 조건을 넣어야 내가 여기서 조금만 수치를 변경해서 수천 가지의 검색기를 내가 스스로 짜낼 수가 있다. 단순히 누가 주는 검색기를 그냥 받아서 쓰면 왜 이 조건을 넣었는지,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검색기 하나를 진짜 돈 주고 사고 비싸게 받아도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쳐서 내가 새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조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건 하나하나를 넣을 때 이 조건이 왜 들어갔고 이 조건의 도대체 개념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익률을 올려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주가가 좀 잘 안 떨어지게끔 막아주는 조건인지 이것부터 빨리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은 수익률을 올려주는 조건입니다. 즉 힘을 강하게 붙여주는 조건이에요. 이 거래량에 대한 조건은. 알겠습니까? 하방 경직성을 막는, 즉 손실률을 줄이는 어떤 그 리스크 관리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뭔가 안 좋아도 그냥 힘으로 때려 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때려 붙이면 돈으로 때려 붙이니 올라갑니다. 그냥. 그게 4번의 어떤 강한 힘, 매수, 그게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에서도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빵 튀는 거래량, 순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부터 검색기 공부예요. 자, 조건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K증권사 기준 왼쪽 화면 상단에 화면번호 치는 곳이 있죠. 여기다가 0150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1강, 2강 그때 검색기 만드는 어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상 변경 들어가서 자, 이거 이 정도는 빼주라고 했죠.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정도 빼주고 저는 만들 때 이 정도는 빼주거든요. 투자 경고 약간 좀 그렇죠. 우선주 거래량이 너무 없죠. 투자 주의 좀 그렇죠. 불상시 공실 좀 그렇죠. 이거 빼주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거래량 비율 한번 쳐보십시오. 치고 엔터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 다음 자 여기입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일봉 차트상 검색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상 5봉이 아니고요. 1봉 뭡니까? 우리 공부했죠. 0봉은 오늘, 1봉은 어제. 그러면 2봉은요? 어제 그저께. 여기 3은요? 3일 전에. 자 여기 4는요? 4일 전. 그렇죠? 그럼 다시 우리가 1.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전. 그러니까 어제 총 거래량 대비 동일 주기 같은 일봉상 0봉 전 오늘 현재 100이 나오는 종목 많겠죠. 일단 검색 누르면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검색기를 종가가 아니고 자 장중에 실시간 검색을 이렇게 빼놓으면 버튼 눌러서 빼놓으면 자 뭐가 나올까요? 장 시작하자마자 벌써 어제 거래량 대비 현재 어제 거래량을 넘어가는 종목이 벌써 순서대로 짝짝짝짝짝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걸까요?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관심이 먼저 집중되는 종목일수록 그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튀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좀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을 떨어지지 않게끔 조건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제 거래량 대비 100% 이상 터지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안 떨어지게끔 그런 조건을 지금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어제 거래량 대비 100% 넘어가는 종목 다 나와. 지금 이런 뜻이고요. 실시간 검색 눌러놓으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 환경을 잡았습니다. 어제 거래량 대비 현재 거래량이 100%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오늘 현재 거래량은 사실상
너무 범위가 크죠? 그죠? 바꿔볼게요. 자, 오늘 9시에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동안만, 자, 30분 동안만 천천히 하니 이해가 좀 되십니까? 30분 동안만 봤더니 벌써 전일 총 거래량 100%를 넘어가네. 자,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하루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분을 약간 쪼개서 그 30분 동안 그 찰나에만 봤더니 벌써 100%가 넘어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30분 동안 100% 거래량 전일 대비, 이 내용이죠. 그렇죠? 좀 바꿔볼까요?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10분 동안 100% 거래량 전일 대비. 자, 여기서 한번 이걸 보세요. 또 우리가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분하기 쉽게 1번이 강할까요? 2번이 강할까요? 시청자분들, 당연히 2번이죠. 맞나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조건을 검색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검색기 공부하니 좋죠? 재밌는 공부하니까.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급등주를 잡을 수 있게끔 종목을 다 뽑아줍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루의 급등주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저점에서. 자, 검색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만 명확하게 내리면 된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검색기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검색기를 못 만드는 이유는 그동안 주식을 못 했었구나. 이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주식을 잘 했고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고 있었으면 검색기는 그냥 껌으로 만듭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주식을 몰랐기 때문에 검색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어제 총 거래량 대비 현재 일봉상이고요. 동일주기니까, 똑같은 일봉주기니까. 자, 어제 거래량 대비 아까 우리가 공부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특정한 30분 동안에만, 벌써 하루가 아니라 특정한 30분 동안에 벌써 100%가 터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바꾸느냐? 동일 주기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30분 됐죠? 100% 끝. 여기 수정 바뀌었죠? 이렇게 쉽습니다. 자, 보세요.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이 보통 50개 이상씩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루에 최소한 급등주를 하나씩 못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5,000개가 넘습니다. 그 5,000개를 0.1초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시시각각 5,000개 종목 중에서 30분 동안에 어제 거래량 대비 100%가 터지는 종목이 뭐야? 이걸 어떻게 골라냅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진짜 0.1초가 아니라 0.0000001초 단위로 5,000개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실시간 검색을 눌러 놓으면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30분 단위로 딱딱딱딱딱 100%가 넘어갔을 때 종목이 자동으로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뭐야?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뭐야? 이제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검색기를 모르면 5,000개 종목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기의 도움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어떤 종목이 터지고 어떤 종목이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강한 놈인지 이거를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급등주를 잡는 어떤 빈도수가 당연히 차이가 나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30분 동안 벌써 100%, 10분 동안 100%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30분 싫어. 나는 더 센 거 잡을 거야. 그러면 정말 간단하죠. 30분을 그냥 10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고 수정. 끝났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100%보다는 30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벌써 강한 놈이 팡 들어왔으니 힘은 더 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바꾸고 이렇게 쉽게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 딱 눌러 놓으면, 자, 나는 이것도 싫어. 난 더 센 거 잡을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니까 그냥 분봉만 조금씩 바꾸니 종목도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고, 당일날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일날 급등주 중에서 조금 더 강한 놈을 선별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렇죠. 잡다 보면 상한가도 잡는 거죠. 이제 내가 스스로가 저점에서. 맞죠? 자, 보세요. 난 10분도 싫어. 그럼 나는 5분 동안 쓸 거야. 5분 동안 벌써 100%가 넘어가네. 자, 이렇게 되면 10분 동안 100%보다는 훨씬 더 강한 놈이죠. 그렇죠? 아, 난 이것도 싫어. 난 진짜 완전히 더 센 거 잡을 거야. 뭐 욕심일 수 있지만 난 싫어. 난 3분 동안 100% 이렇게 난 잡을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난 3분도 싫어. 난 정말 더 센 거 잡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나는 2분도 쓰기도 해요. 저도 보통 2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떤가요? 어떤가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급등주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계의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사람인지랑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사람으로 그냥 눈으로 계속 찾아내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 검색기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검색기가 엄청나게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검색기 하나씩 막 들고 나오고 있고, 검색기 이제 뭐 어떤, 저한테 오면 항상 그래요. 검색기 좀 막 만들어 달라고 막 난립니다. 근데 제가 못 만들어주죠.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싫다. 난 진짜 가장 센 거 하겠다.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가장 강한 놈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일단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1분 동안에 1분 그 찰나 순간적인 거래량, 1분 동안 그 순간에 벌써 거래량이 어제 총 거래량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30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0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5분도 정말 짧은 시간인데 벌써 1분, 2분, 3분 안에 어제 총 거래량을 벌써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종목이 강하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거의 급등주가 다 튀어나옵니다. 시청자분들. 급등주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오늘 내용은 사실 풀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급등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기본 환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호재가 떴어요. 뉴스에 호재가 떴습니다. 확인해요. 확인하고 지금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30분 이내에 100%가 일단 터지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어떤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게 정석인 거죠. 내가 그동안에 뉴스를 보면서 왜 실패했는가? 내가 그동안에 테마 상위 종목, 테마 순위 1등 종목을 보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딱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뉴스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플러스해서 적용하고
테마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공부한 거 다 같이 적용하고 합성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진짜 리얼한 매수가 세게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테마를 봐도 아무리 이제 지금 상위 테마라고 해도 순간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거래량이 계속 터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내려가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에 대한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급등주 잡는 거, 오늘 상한가 뭐가 들어갈까 정말 잡고 싶어 했겠지만 못 잡았던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되십니까?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분을 다시 한번 3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정 이렇게. 그렇죠? 자, 2분 수정 이렇게. 점점 종목이 줄어들죠. 보세요. 지금 이 급등주들이 다 이런 범위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벌써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분 수정 보세요. 다 있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거래량이 벌써 나오니 매매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니 주가가 변동하는 어떤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급등주 공부하실 때 당연한 겁니다. 다른 공부 어떤 지식이 있어도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꼭 넣으셔야 돼요. 진짜 뭔가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슈를 확인하고 진짜 순간적으로 강한 놈이 빵 튀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잠자고 있던 주가를 깨우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빨리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쓰러졌습니다. 근데 일어나세요. 일어납니까? 아니죠. 일어나세요. 빨리 이 제세동기를 갖고 와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빵 줘야 사람이 아 하고 일어나죠. 그렇죠. 한번 영화 같은 걸 보세요. 이제 심장박동기를 이제 막 튀기는데 안 깨어나지 않습니까? 심장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전기를 더 올리라 그러죠. 올리라고 합니다. 심장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시청자분들 올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제 잘 보세요. 순간적인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전일 100%짜리 이거를 쓰다가 안 깨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기를 올리는 거예요. 하루짜리를 쓰다가 30분짜리를 쓰는 겁니다. 빵 깨워요. 30분짜리에 100%가 써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10분 동안 100%짜리로 전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빵! 안 일어나? 그럼 다시 10분도 약해? 5분짜리 100%를 쓰는 겁니다. 전기 올리고 빵! 일어납니다. 알겠나요? 순간적인 거래량은 잠자고 있던 주가를 깨워서 벌떡 일어나게 한 다음에 계속 가게끔 해주는 어떤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김에. 자, 검색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기본 환경이고, 자, 이런 내용도 있죠. 보세요. 지금 한 내용은 오늘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저점에서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30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검색기 공부는 아니고요. 제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고가가 한 15 정도 이상 한번 추가해서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도 있고 코디엠도 있고 SPLCL 같은 것도 있는데, 자, 보세요.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예요.
자, 이건 오늘자고요. 자, 오늘 급등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그 전날 177만 주예요. 전전날 총 거래량이 177만 주입니다. 자, 그러면 30분 동안에 어떤 특정한 종목이 100%가 나오면 되는데 이 종목이 나왔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177만 주가 벌써 나오면 이 종목은 뭐가 있는 건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죠. 여긴데 10월 6일이죠? 여기서부터인데. 자, 지금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동안입니다. 얼만큼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177만 주가 100%로 봤을 때 벌써 400만 주가 넘게 터졌죠. 이게 벌써 2배하고도 반 이상이 터진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일단 활발해지겠구나. 그 다음에 저점에서 잡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종목은 그냥 보통 빵 치고 올라갑니다. 시장이 나빠도 여러분들이 시장 때문에 내가 수익률이 안 좋아 이런 다 핑계가 되는 거죠. 이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못 잡아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보세요. 오늘 점상 가기 전에 주가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는데 어제 터졌거든요. 근데 그 전전날 79만 주예요. 79만 주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세요. 주가가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여기 몇 시죠? 9시 반부터 10시 그 사이에 30분 동안에 얼마가 터집니까? 120만 주가 터집니다. 전전날의 거래량을 한 번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봉에 변동성이 9%가 나오고요. 그냥 상한가 말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점 상한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기본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SPL셀인데 얘가 왜 오늘 급등한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장 끝나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갔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자,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12,000주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뭔가 티가 안 났을까? 나죠? 자, 12,000주 넘어가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인지. 자, 안 되고요. 안 되고, 안 되다가 여기네요. 음봉이지만 뭔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빵 터져버리죠. 한 번에 그냥 상한가를 확 말아붙여버리죠. 이미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다 급등하기 전에 낌새가 다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십시오. 계속 상승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제 거래량이 130만 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순간적인 찰나를 보는 겁니다. 30분 안에 이 130만 주가 과연 나올까? 안 나와도 돼요. 안 보면 되죠. 안 나오면. 근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검색기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장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얼마가 나옵니까? 130만 주. 얘는 조금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어제 거래량 1,300만 주. 자,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1,200만 주. 100%는 아닌데 거의 근사치로 터지죠.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골라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검증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약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변경하면 한 30분 동안 100%가 너무 조금 버겁더라. 그러면 약간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한 90% 정도. 이것도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검색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자, 아까 다시 거래량 비율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시고 한 두 번째 요 정도 거래량 비율 메뉴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자, 일봉 차트상 어제 이렇게죠. 어제 거래량 대비 30분 동안에 현재 100이 아니라 한 90 정도 이상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또 쉽게 검색기를 고쳐갖고 내 입맛에 맞게끔 진짜 5만 가지로 검색기를 수정하고 새로운 검색기를 만들 수 있고 또 더 다양하게 짜고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좀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 급등하는 종목의 어떤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급등주를 잡고 싶어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꼭.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기 꼭 하시고 또 알아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을 또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본 환경이라 또 필수라 많이 보시기를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스페셜, 오늘은 거래량 검색식을 알려주셨는데요.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을 제공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김준영 스페셜은 매주 화요일 자정 한국경제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TV방송에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내용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식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일 급등하는 종목은 하루 평균 50개씩 발생합니다. 눌림목, 이중바닥 등 현존하는 기법들을 검색기로 모두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6,628명이 수강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8강의 알찬 검색식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김준영 파트너 홈을 검색하세요.